저희 수업이 1시간 반 정도인데 상당히 곤란한 거는 제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입 벌리면 3시간이에요. 그래서 뒤에 우리 쇼호스트 강의는 없는 걸로 아주 굉장히 비참하게 웃는 모습. 쇼호스트분 남자예요. 또 실망하는 모습. 예. 오늘 그래서 제가 빨리 좀 끝내고 뒤에 더 즐거운 강의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인성이 경쟁력이에요? 네. 왜? 인성이 왜 경쟁력이야? 그럼 다시 인성이 뭐예요? 정말 재밌잖아. 인성이 경쟁력이라며. 그리고 직원 인성으로 뽑았다며. 우리 인성 좋아서 뽑혔지. 그럼 인성이 뭐지?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예요. 정의가 없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정의를 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인성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도 사실 54단에 가서 강의하고 왔어요. 54단 출신 없죠? 오! 우와! 어디 있었어요? 저 헌병대. 아니요. 헌병대 어디 지역이? 대구. 대구? 네. 대구 헌병대 네. 4단에? 네. 오, 센데? 오, 훌륭해. 자,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이 뭘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접니다.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즉,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뛰어난 인재일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 여러분도 열심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인재가 나타납니다. 적합한 인재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우리 조직과 적합한 인재가 나타난다면 고민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할까요? 저는 적합한 인재를 뽑을 겁니다. 너무 뛰어난 이들을 뽑아두면요, 왠지 다른 회사나 전문직으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자연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다윈이 말했습니다. 강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생존합니다. 바로 적자 생존의 법칙이죠. 적합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스펙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채용 현장에서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오면서 능력의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아무리 근육의 힘이 좋아도 로봇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요, AI의 계산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능력은 이제 로봇과 AI가 책임져 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무엇을 바랄까요? 어떤 사람을 바랄까요? 저는 세상, 조직,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바로 적합한 인재이고, 다른 말로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3가지를 갖춘 인재입니다. 전문성, 창의성, 인성. 예. 여러분은 이게 있어서 오신 거죠? 네. 진짜? 적합한 인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는 게 어떤 인재를 뽑아야지 진짜 우리하고 맞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죠. 롯데홈쇼핑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걸 검증해야 되겠지. 뭘까? 내가 갖춰야 되는 능력이 3가지인 거죠. 뭡니까? 이제는 적합한 인재는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일 겁니다. 자, 이제 들어온 지 열흘 정도 됐지. 이제 실무로 들어갑니다. 실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은 뭘까? 신기하지. 야, 이번엔 누구 왔냐? 두 번째로 뭘 바랄까요? 쟤 뭐 할 수 있지? 그때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환영을 받으려면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아, 나 쟤랑 일할래. 저 친구 우리 부서 줘. 이해되세요? 내가 기껏 여기 롯데홈쇼핑이라는 이 우리 바운다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아. 비참하죠.
자,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할까? 자, 함께 일하고 싶다. 나 저 친구 꼭 우리 부서로 데리고 오고 싶어. 저는 그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일을 맡길 때 그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다. 각자의 부서로 갑니다. 그죠? 내가 회계 부서로 가. 또는 마케팅 부서로 가. 그죠? 나는 마케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때 중요한 건 그거지. 마케팅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진짜 자기들보다 잘하는 걸 바랄까요? 왜 중요한가? 10년, 20년을 MD를 했어. 머신다이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입이 들어왔어. 신입이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짜증내요. 그지? 그럼 바라는 게, 여러분에게 바라는 전문성은 뭘까? 새로운 시각일 거예요. 이해돼요? 새로운 시각. 두 번째, 창의성을 바랄 거예요. 이건 뭘까? 기존의 업무를 개선해 주길 바라겠지. 그죠? 마지막으로 인성은 뭘까? 같이 잘 어울려 주길 바랄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은 전문성, 창의성 갖췄잖아. 대답은 없지만 갖췄다고 하고 오늘은 인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성이 뭘까? 스펙이 경쟁력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학력이 경쟁력인 시대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제 전부 인성이에요. 왜냐? 능력에서 사무직들은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육체적 노동에서 로봇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당해요? 전투 로봇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어떻게 해?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따뜻한 감정을 가진 한 인간일 때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성이에요. AI가 아무리 고객 응대를 잘해도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인성입니다. 그럼 자, 인성이 뭘까? 인성의 정의는 인간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인성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한 줄의 정의를 본 적이 없어. 그럼 뭐야? 성품은 뭐야? 더 중요한 거, 인간은 뭐지? 이게 철학이에요. 자, 인간은 뭐지? 성품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인성이란 단어가 인간과 인성과 인품과 핵심 인이죠. 그럼 인이 뭘까를 같이 보겠습니다. 인은 인간이란 사람 인자를 보면 요 모양이 원래 갑골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갑골문은 뭐예요? 거북이 등에 있는 글자. 그게 문자의 시초거든. 거기 보니까 요 사람인을 요즘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한테 기대서 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어를 보면 뭐예요?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공수하고 머리를 숙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지. 하나는 하늘이란 존재를 알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사람인자하고 어질인자하고 여기 동이족이자죠. 옛날에 한나라 시대 이전에는 인자와 어질인자와 동이족이자를 같은 글자로 썼어요. 같은 글자로 썼다는 말은 뭐냐면 바꿔서 썼다는 말이야. 바꿨어. 그러면 어떤 뜻일까? 우리 동이족들은 어질게 살고 사람답게 살더라. 이해되죠? 여러분 어지러? 어진 건 모르겠고 어지럽힌 건 잘하지. 어진다는 게 뭘까? 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사람 사이예요. 되게 중요해. 사이는 간격이죠. 하지만 우리 사이는 관계를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간격과 관계 속에서 역할과 위치가 확립되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직에 들어왔잖아요. 조직 속에서 누구랑 만나? 나랑 조직이 직접 만나지 않아요. 나는 사람을 통해서 조직을 만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와 간격을 잘 관리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무인도지만 인간으로 살다 돌아왔어요. 늑대소녀는 그냥 동물이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든 적이 없어. 인간이라는 단어가 바로 와닿죠? 자, 인간은 뭐지?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나를 인간으로도 만들어주고 인간도 아닌 걸로도 만들어줘요. 인간 아닌 걸로. 자, 그러면 인간이 사람인 자가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모습이다. 라 그러면 사람과 동물은 뭐가 가장 많이 다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립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직립하면 뭐가 자유로워지지? 손이 자유로워지지. 그래서 우리는 손재주가 좋아졌지. 그리고 원숭이만 해도 이렇게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그래스프라 그래서 엄지가 내 손가락을 덮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직립했을 때 성대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성대가 자유로워졌다는 건 뭐예요? 말이 자유로워진 거지. 말이 생긴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말이 인간과 동물을 갈랐다면 이 말씀원자가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개가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 말이지. 개가 하는 말은 개소리지. 그럴까를 봤더니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신자가 되더라고요. 개는 말을 하는데 으르렁거릴 은자일 뿐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으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회계부서에 사람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됐어요? 주산, 3단, 4단. 얼마나 중요해요, 능력이. 왜냐하면 마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 용어로 마감 쳐야 되는데 이거 계산 이거 느려. 집에 못 가요. 근데 지금은 누가 다 해? 엑셀이 다 해. ERP가 다 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 90억, 100억, 1200억 안 떼먹는 놈이 필요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무리가 아니지. 머리가 좋은 게 더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좋은 게 회사를 속이는 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에 왔을 때 야, 이번 신이 믿을 수 있어 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느냐. 어떤 의미일까?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게 믿을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그 친구 믿을 만해. 일주일 동안 우리 한 목표로 잡아봅시다. 두 번째,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인재의 가치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러면 인성이 뭘까로 한번 넘어갈까요? 인성은 인간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 나오는 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성은 성품 바탕이 너무 많아. 줄입시다. 성은 성품이란 뜻이 있고 성질이라는 뜻이 있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뜻이 있고 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잘 조합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못 읽을 것 같아서 한글을 붙여놨어. 요즘은 포기해야 돼. 읽어라 그럼 요거 하나 딱 읽어. 자, 읽어볼게요.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라. 아이씨 어렵네.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 하고, 요 솔 따를 솔이죠. 솔선수범할 때 요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요 도가 길이죠, 그죠? 길을 수신할 때 수, 닦을 수리할 때 수야. 요 길을 닦아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교육이라 한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중용의 첫 구절입니다. 자사가 썼죠. 공자의 손자가 썼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를 다시 봤더니 요 천명이란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글자로 직심이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다. 요 글자를 덕이라고 읽습니다. 요게 옛날 지금 덕자의 고어예요. 하늘에서 막 바로 내려오는 마음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성이라 그런다. 하늘의 명령은 성이에요. 그죠? 이 성이 뭘까를 보면 되겠지. 그 인성이잖아. 요 성이 마음이죠. 살려는 마음이에요. 살려는 마음. 이게 무슨 뜻일까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글 있는 걸로 오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면 돼. 천명지위성이요. 요거 읽을 때 막 속에서 웅얼웅얼 하잖아. 근데 딱 읽을 때 보면 딱 배에서 소리 나고 말이야. 자신 있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좀 뼈대 있는 집안 애들이에요. 근데 괜히 웅얼웅하고 이런 애들은 그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딱 공부하고서 이렇게 공부하던 그 종들은 막 말도 안 나오고 이래. 이해되죠? 다시 읽어볼게요. 집안을 할 수 있어.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라. 무슨 뜻일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인성은 인간성이죠. 성이 살게 한다는 그 그랬잖아요, 그지?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성품이 인간성입니다. 그게 결론이지. 자, 우리를 만났어. 사람들이 나를 만났어요. 친구야, 널 만나고 나니까 나 살 것 같아. 너 만나고 나니까 내가 다시 의지가 생겼어. 야, 너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부서에 생기가 돈다, 야. 뭔지 알겠지? 이게 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의 성은 마음인데 살려는 마음이에요. 자, 살려는 마음이 뭘까를 보기 위해서 다시 요 생을 뜯어봐야 되겠죠. 계속 인수분해한다. 요거는 흙이죠. 흙에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모습이 연활생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봄에 땅에서 이렇게 잔디가 올라올 때, 우미 틀 때, 그죠? 그리고 벚꽃이 필 때 어때요? 그 생기 느껴져? 그게 생기예요. 내 마음속에도 살고 싶지. 살려는 마음이 있지. 여러분 어때요? 멋지게 살고 싶잖아. 잘 살고 싶잖아.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 마음이 뭐예요? 성이야. 없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난 좋은 회사에 롯데홈쇼핑에 들어와서 난 멋지게 인생을 살아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그게 성이야. 살고 싶어. 요걸 우리는 천명이라고 부른다. 천명을 받았어요. 난 살 거야. 제대로 살 거야.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네. 내가 살고 싶어. 그죠? 천명을 나만 받나? 옆에 친구들도 받잖아. 내가 살겠다고 친구를 밟고 이랬어. 내가 살겠다고 부서장 등치고 살아. 내가 돈 벌겠다고 고객을 속이고 성공해. 성공할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살고 싶은 만큼,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우리 고객들도 잘 될 거예요. 우리의 제품을 소비하는 고객들도 우리만큼 잘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상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왜 상생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피해를 입히고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인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천명을 성이라고 하고 요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그래요. 도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이 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이야를 닦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교육이라 그러지. 그래서 오늘 교육이 진짜 교육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살려는 마음, 조직이 원하는 인재가 함께 살려는 마음이라 그랬을 때 그 인성을 갖춘 인품을 가진 인재는 뭘까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성품의 요품입니다. 그죠? 성에 대해서 알았잖아. 그럼 품에 대해서 봐야지. 인품은 뭐죠? 품은 성격과 품격이에요. 여러분 품격 있어? 오, 장교 출신이 돼 있지.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리더로서 군생활을 마쳤잖아. 그죠? 여러분은 스스로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풍겨져야지. 자, 풍겨지려면 인품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가 예절이고 하나가 겸손입니다. 예절은 뭘까? 고민했습니다. 예절은 여러분 군대에 제식하잖아. 왜 그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 예절로 들어왔을 때 자, 손을 공수례를 한다 그랬습니다. 공수는 뭐예요?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거지.
공수를 할 때 왼손을 올려요, 오른손을 올려요? 성별에 따라. 응? 그렇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어떻게? 남자는 왼손을 올립니다. 쉬워요. 오른손이 설치잖아. 오른손이 설치잖아요. 동을 정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굉장히 공손해지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옵니다. 왜? 기가 반대로 흐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른손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게 인사할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을 만났다. 인사를 할 때는 두 손을 올리고 인사를 하면 돼. 이때 어떻게? 목을 숙여요? 허리를 숙여요? 허리를 숙입니다. 목을 숙이면 뭐예요? 묵념. 그래서 허리를 15도 정도만 숙이면 되죠. 90도 할 필요 없어요. 15도 정도 숙이면 됩니다. 근데 손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 언제? 남자가 오른손에 올라갈 때 있어요. 장례식장. 쉽게 생각해요. 그냥 떠나야 되잖아. 그래서 움직이는 게 위에 가는 게 좋아. 실제로는 뭐냐? 내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친구야 슬프다 어떡하다 이랬냐 저랬냐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내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너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손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지? 근데 또 틀리면 안 되는 거. 제사 때는 왼손이 올라가 오른손이 올라가? 왼손이 올라가요. 왜?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 만나는 굉장히 깊은 생신이에요. 쉽지? 그래서 손을 바꿀 때는 오른손 올린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머리 아프게. 그게 우리의 품이 있는 사람들의 약속인 거지. 제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군대는 왜 교수경례를 할까? 이유는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사방경계를, 사주경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안 돼. 그때 가장 멋있는 모습이 뭐지? 하니까 손을 들어서 거수 경례를 한다. 경례할 때 모습은 뭐다? 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거든. 경례하는데 이래가지고 하면 재밌어? 이거 하고 다르죠? 해보니까 그게 가장 아름답더라라는 게 예절입니다. 규범이죠. 영어로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알면 어때?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좀 무시만 당하지. 맞죠? 에티켓을 알고 행동하는 거하고 모르고 행동하는 거 그냥 무시당하지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다만 우리가 문명인으로 살려면 그런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근데 조직이 오면 달라요. 조직은 예의 범절이 뭐냐? 교통법규 같은 겁니다. 교통법규라는 의미는 다니는데 뭐가 있으면 차가 신호를 다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한 놈 미친놈이 나타나서 법규를 어겨.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대형 사고 나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는 건 어느 정도 지나면 버틸 수 있어. 예의 없는 놈은 한 달 내에 안 자르면 조직 넘어갑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예의범절이 없어. 안 자르면 조직 넘어가요. 그래서 3개월 수습을 하는 겁니다. 뭘 봐? 능력을 볼 것 같아요? 능력은 키우는 거야. 근데 인성, 그중에서도 예의가 없다. 싹수가 놀아요. 그게 인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가 예절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겸손이죠. 겸손.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맹지반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장군 중에 제일 유능한 장군은 누구예요? 군대에 있으시니까 알잖아. 돌격 앞으로. 그래서 맨 앞에서 막 싸우는 장군이 최고의, 최선봉의 장군이 제일 용감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장 용감한 장군은 퇴각할 때 마지막을 지키는 장군입니다. 동의하지? 급이 다르지? 야 군대에 있을 때 돌격 앞으로 하이씨 가면 되지. 가면 되지. 근데 퇴각할 때 내가 마지막에 남아서 다 퇴각시키고 내가 홀로 빠져나와야 돼. 다르죠? 군인이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자, 이게 가장 용감합니다. 맹지반이 그런 장군이에요. 옛날에 이제 저걸로 칼과 창으로 싸울 때죠. 막 싸우면서 말 타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가지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얼마나 용감해. 앞에 백성들, 나의 부하 직원들을 다 보내고 내가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들어와서 성문을 닫았어요. 어때? 흥분되지? 와, 내가 해냈다. 내가 말이야 드디어 이렇게 다 퇴각시키고 안전하게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멋있지? 어떻게 됐을까 맹지반? 24시간 안에 죽어요. 왜?
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제일 용감했어,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내 앞에 들어온 모든 장군들은 뭐야? 비급자가 된 거야. 이해되지? 얘들 뭐야? 야, 맨 끝에 저렇게 고생하고 들어오는데 너 뭐야 임마? 놔두면 내가 죽어. 이제 이해돼? 얘는 24시간에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와. 맹지반이 하는 행동은 이거였어요. 막 싸우다 들어가지고 성문이 딱 닫혔습니다. 뭘 했느냐? 말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채찍을 뽑아요. 그리고 말을 있는 대로 패기 시작합니다. 내가 역사책을 엄청 읽었는데 제일 불쌍한 말이 두 말이야. 한 말이 김유신 말. 김유신 말은 요즘으로 치면 4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야. 목적지를 딱 알고 지가 알아서 딱 데려다 주는데 그걸 왜 죽이냐. 너무 슬퍼. 두 번째 말이 이 말이야. 죽으라고 들어왔는데 주인한테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때 맹지반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내가 말이야 빨리 도망 오려고 그렇게 말을 이야이야 했는데 이놈의 말이 느려터져 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이놈의 말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막 패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이해돼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모를까? 다음에 전투를 갈 때 누굴 승진시켜서 데리고 나갈까? 이해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 그럽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 인품이라고 적었지만 겸손은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예요? 생존이야. 생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쇼핑에 왔잖아. 올라와가지고 아유 부장님 밑에 부하 몇 명 건으로 보셨어요. 이거 죽여 살려. 애들 문제병사 한번 관리해 보셨어요? 이러고 나오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그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을 때도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아, 나는 신입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현실이라 그래. 그지? 그래서 겸손은 생존입니다. 겸손이 미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만 배워요. 여러분이 와서 겸손할 때 조직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칠 거예요. 왜? 배우는 자세가 됐으니까. 근데 폼 잡기 시작해. 그래, 네 혼자 한번 해봐라. 그럼 도태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겸손은 뭐다? 생존이다. 근데 저는 이게 힘들어요. 저는 3살 때 겸손을 잃었어요. 그래서 맨날 평생 수신하고 살아야 돼. 근데 겸손이 미덕이 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뭐예요? 겸허. 겸허. 겸허는 뭐예요? 다 비우고 나면 어떻게? 내가 가장 미치잖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해. 그 순간이 옵니다. 그게 진짜 미덕이죠. 그래서 겸허의 단계로 갈 때 겸손이 완성이 되지만 우리는 신입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겸손만 해도 아, 저 친구는 인품이 있구나. 나이 들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겸허와 겸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인성은 인간의 성품이고 성이라는 것은 함께 살려는 자세. 그죠? 품이라는 것은 내가 갖춰야 되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은 2가지. 예의하고 겸손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해되죠? 예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겠지? 자, 아까 하나만 더 하자. 딱 가는데 사장님이 앞에 나타났어. 복도를 걸어가는데. 자, 그럼 우리의 행동 요령은 빨리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 한 2번 보고 나면 쟤 뭐 숨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사장님이 나타났어요. 인사하는 방법은? 사장님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손보다 더 설치는 게 뭐예요? 발을 붙이고 인사하면 멋지지. 군대 제시가 좀 다르죠? 차가 마침 나가는데 사장님 차를 타고 가고 계셔. 어떻게?
앞에 서서 손 붙이고 가실 때 인사해. 봤어. 2번 봤어. 제 싸가지 있네. 사람이 인생이 쉬워. 여러분이 항상 하는 행동들이 항상 모든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한다. 다 표시나. 그죠? 그 2-3번 되면, 예의라는 게 뭘까? 존중해 주는 거거든. 사장님을 사장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임원을 임원 대접해 주는 거야. 우리 선배를 선배 대접해 주는 거야. 동료를 사랑으로 함께 해 주는 거지. 부하 직원을 아껴 주는 거예요. 부하를 부하로서 존중해 주는 거야. 존중이란 단어거든. 존중받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뭐다? 예의라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면 어떻게? 발을 붙이고 공수리 한다. 그러다 갑자기 사단장님 이거 안 돼. 이거는 빨리 까먹어야 돼. 근데 사실 그것도 괜찮아. 되게 받으면 얼떨결에 되게 기분 좋아. 뭐지? 뭐 우리 전설 항상 있잖아요. 갑자기 헬기가 나타나게 교수님이 지나갈 때 했더니 한 달 동안 휴가 받았다. 이런 전설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완성은 어디로 갈까를 보겠습니다.